한 사회가 공정해야 그 사회가 건강하고요.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나 그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어쩔지 못하는 문제로 그 사회에 계층과 계급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정한다면 그야말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로또 뽑기나 카지노의 슬롯 머신, 빠찡코 같은 거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내 운명이라는 것이 빠찡코 기계에 동전 넣고 코인 넣고 땡겼을 때 나오는 그 우연한 결과로서 좌우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처음부터 그 남은 7, 80, 90 인생을 살아가는데 의욕상실을 낳게 될 것이고 사회에 나고 그리고 사회 혐오자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일고 있는 헬조선이나 한마디로 정오, SNS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극단적인 정오가 SNS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은 무엇인가? 대대로 이 계층에 의해 규정된 삶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 추락은 할 수 있어도 상승은 못한다라는 금수저, 흑수저 계급론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위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무너진 이 사회가요. 정말로 같은 구성원이지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입에 문 흑수저는 그대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흑수저 물고 태어나 나이 들수록 더 가난해진다.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빈곤율은 상승해진다. 66세 이상 대에 이 빈곤한 사람이 49.6% OECD 1위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퇴직은 빨라져서 노인 빈곤이 악순환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흑수저 물고 태어나 헬조선에 살다가 노후 파상으로 끝난다. 201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불평등한 삶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부의 대물림을 뜻하는 수저 계급론은 이미 일반 명사처럼 쓰이고 있고 헬조선, 즉 지옥을 뜻하는 헬과 신분사회였던 조선의 합성입니다. 헬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국민 99% 개돼지 발언도 결국 우리 사회의 이런 불평등이 사실이다라는 씁쓸한 확인을 해줬죠. 자, 정부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완화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은 더 강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진위 계수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도 이거에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면적 사회개혁과 부패 척결, 그 다음 입시제도 개혁, 그리고 이 특검 폐지 같은 사회개혁에 나섰을 때 열화 같은 환영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이 박수 속에 퇴장할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자, 특히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가난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자녀 교육비로 인한 노후 자금 부족 등으로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독보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빈곤율은 나이가 들수록 급등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0에서 17%, 그러니까 청소년까지의 빈곤율은 8%로 이 OECD 평균보다 5.3%가 낮습니다. OECD 평균이 13.3%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5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빈곤율이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18에서 25세 이하 빈곤율은 9.1%, 26세에서 65세 사이는 9.7%로 소폭 상승합니다. OECD 평균과 차이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66세 이상이 되면 빈곤율이 49.6%로 급등하는 겁니다. 왜 66세일까요? 직장에서 확실히 나오죠. 밀려 나오죠. 애들 대학 교육이나 그 이후 교육과정,
그 다음에 취업 과정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넣지요. 그 다음 애들 결혼하는데 66세쯤 되면 대부분 결혼식을 갖다가 했을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 때문에 결국은 노인들이 빈 곳만 남는 겁니다. OECD 평균 빈곤율이 12.6인데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은 49.6입니다. 4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이 호주와의 격차는 16.1%나 다릅니다. 호주의 노인도 빈곤율이 높은데 그 노인보다 한국 노인이 16.1%나 더 빈곤하다. 특이한 점은 고령층의 고용률도 높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일은 하는데요, 빈곤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하거나 청소하거나 뭐 아파트 경비원 하거나 이런 일자리로 다 내몰리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60대 이상 노인의 한마디로 일자리들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이 31.3%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2위랍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야 건강해서 소득도 높고 뭐 그것도 얼마 전에 부도함 났지만 그래서 그렇게 취업을 많이 한다 치더라도요, 우리나라랑 성격이 좀 다르죠. 75세 이상 고용률도 19.2%라는 겁니다. 노인이 일을 해도 75세쯤 되면 그는 일을 안 해야 되는데 75세도 19.2%입니다. 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는 65세 이후에도 여전히 자녀 양육에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은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자, 한번 보십시오. 65세 되는 분이 뭐 한 30에서 35세 결혼했다면 애가 한 30쯤 안팎일 겁니다. 자, 그 30쯤 돼갖고 결혼 안 한 애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쯤 돼가 취업도 못한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직장은 이미 65세인데 10년 전에 55세쯤에 나왔을 겁니다. 그동안 퇴직금이고 벌어놓은 돈 10년간 다 날려먹었을 겁니다. 뭐 자녀 교육비나 결혼 지키고 뭐 취업 준비 시킨다고 다 날려먹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사업하다가 망해서 아예 날려먹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취업 전선에 나선 겁니다. 고령층 일자리 문제가 노인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노인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소득 불평등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OECD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하위 10%의 소득 차이가요, 한국이 10.1배, 10배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OECD 평균 9.6배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저는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낸 자기 소득보다 드러내지 않은 자기 자산이나 소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에 따른 불평등 정도도요, 심각한데 정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상위 10%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9,452만 원인데 하위 10% 연봉은 60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위가 15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소득 불평등은 교육, 의료, 정보, 사회 전반에 대한 불평등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이 사교육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대학 진학과 취업으로도 이어집니다. 다시 그 취업이 잘 있는 집의 자녀들은 돈을 또 더 많이 법니다. 그리고 없는 집의 자녀들은 사교육이나 정보나 이런 게 없어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고, 또 취직을 해도 있는 집 자녀가 제대로 사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한 것과 엄청난 격차를 낳습니다. 불평등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가계와 기업의 소득 불균형도 문제입니다. 기업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 이익이 가계로 오지 못합니다. 소득 증가율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8년 동안 기업 소득은 연평균 7.7% 늘어났는데 가계 소득은 5.3%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진위 계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근거로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불평등 개선이 과연 그런 것인가? 자, 진위 계수라는 것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줍니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겁니다. 1이라면 완전 불평등 사회고 0이라면 완전 평등 사회입니다. 자, 통계청에서 2015년 한국 지니계수는 0.295로 전년보다 0.007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에 가장 낮다고 합니다. 자, 이 수치로 보면 한국의 불평등이 지금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전문가들은 통계청에 이런 수치에 의문을 표시합니다. 김낙연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가 불평등 수준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소득 2억 원 이하의 상위 소득자가 대부분 누락되고 금융소득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득자가 실제보다 적게 파악돼서 지니계수에 허점이 있다고 합니다. 말라고 이런 거를 제대로 된 지표를 사용하지 못할 바에야 통계청이 굳이 나서서 이런 걸 갖다가 발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2015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평등 정도는 전반적으로 심화되었어요. 통계청과는 달리 실제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니계수가 오히려 상승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러든 저러든 다 좋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다음에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문제는 자식만 잘 되면 되는데요. 이제 자식이 있는 집 자식은 잘 되고 없는 집 자식은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최정우 국토교통부 2차관은 거모공고 1기 졸업생이랍니다. 박정희 정권 산업화 드라이브에 73년 구미에 문을 연 거모공고 유명했죠. 전액 장학금을 주는 3년간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습니까? 없는 집에 머리 좋은 애들이 많이 갔죠. 그래서 여기서 졸업한 사람들은 다시 대학을 가서 출세를 하거나 안 그러면 기업에 들어가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천에서 용 나오는 아주 아지트했는데요. 학비 면제와 기숙사 제공 등으로 파격적인 조건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가난한 수재들을 빨아들인 이 학교의 1기 졸업생은 최차관처럼 관가는 물론이고 재계 학계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민우 씨의 2013년 연대 사회학과 석사 논문 중화공업화 초기 숭룡공의 생애사 연구를 보면 즉 박정희 대통령이 한참 산업 성장 드라이버를 걸 때 살았던 사람들의 일생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거모공고 출신 졸업생들은 경제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둬서 1기 졸업생 중 대표이사나 회사의 임원이 된 기업 경영자 비중이 27% 88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40년이 흐른 지금은 천냥지차라는 거죠.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여겨지는 신입 법관 임용자들 중에 흑수저를 찾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올해 새로 인간한 법관의 출신 고교를 살펴보면 대원 외교가 8명으로 1위였고 명덕 외교와 한영 외교가 뒤를 이었고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 목적고 출신이 19명으로 25.7%였습니다. 2015년에 8명 15.4에 비해서 2배가 늘어났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 특목고를 졸업한 판검사가 서초동 법조계의 주류가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송에 나가서 나오는 변호사들을 보면요. 진짜 개천에서 용된 변호사들, TV에 나오는 사람은 제 나이 또래 정도의 변호사들이고 그 밑에 40대, 30대, 20대 변호사들 대부분은 강남 8학군 출신의 검수저들입니다. 자, 19대 국회에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614명 가운데 특목고 출신이 219명으로 35.7%고 강남 소재 출신이 고등학교 출신이 98명으로 16%라는 겁니다. 이 둘을 합치면요. 특목고하고 강남의 일반 고등학교 나오는 둘을 합치면 절반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로스쿨은 특목고 출신과 강남 8학군 출신이 절반이 넘는 겁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부르는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 수재의 성공 신화는 이제 드라마에서나 가능해졌습니다.
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헬조선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 7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 학생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42만원인데 월 소득 100에서 200만원 미만은 1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돈을 이것밖에 못 버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자, 올 1분기 기준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계층의 교육비 지출이 평균 66만 5천원입니다. 1분위 제일 낮은 20%의 8만원에 비해서 8배에 달합니다. 교육 수준의 불평등은 지역 수준 시장에서 임금 수준의 양극화로 이루어집니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고용동향보고서에 따르면 고졸의 평균 임금은 200만 2천원입니다. 청년 취업자 중에. 이것도 뻥입니다. 어디서 이런 수치를 갖다 댑니까? 200만원을 받는 고졸 취업자 저는 잘 못 봤습니다. 대졸 이상은 271만 9천원입니다. 있는 집 자식과 없는 집 자식의 불평등한 사교육기에 그로 인한 학업 성취도 격차와 학벌의 차이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르면서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볼 거 안 볼 거 다 봤지 않습니까? 저는 또 온갖 경험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경험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훨씬 심각합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고요. 또 이렇게 이 더운 날씨에 사회개혁을 위해서 부르짖는 이유도 정말로 불공정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좀 더 완화시키고자 하는 애정 때문입니다. 또 이런 소리를 하면요, 듣기 싫어서 소금 뿌린 미꾸라지처럼 바닥거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듣기 싫습니까? 왜 불평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이요. 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부정합니까? 자, 강남에서 태어나서 그냥 강남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 뭔가 자신들의 안온한 삶을 위협하는 90%의 존재가 불쾌한 겁니까? 그게 없다고 가정하고 눈 딱 감고 살고 싶습니까? 그런다고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는요, 있는 집 자식이나 없는 집 자식이나 똑같이 지킵니다. 있는 집 자식은 빠지는 비율이 훨씬 높고요. 없는 집 자식은 전부 가서 다 지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데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부분은 같이 했듯이 돈을 버는 데서도 한마디로 공정한 룰을, 군대 이렇게 잡아갈 때 공정하듯이 돈을 벌 때도 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 잡아가야 한다는 말을 제가 조금 듣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안 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잡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의무를 세금을 받을 때 뭐 이럴 때는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솔직히 말하면 있는 분들 세금 많이 내기도 하지만 버는 만큼 안 내잖아요. 양심에 손을 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금만 제대로 내도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없는 사람들은 수긍하고 살아라. 그건 운명이다. 네 팔자다. 누가 저보고 그랬더만요. 저 유튜브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글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 자기 운명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그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한다.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가 있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룰과 자유시장 경제의 룰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온갖 반칙을 일삼으면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 중에서 성실하게 사시는 분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그런 현상이 많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미국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런 흐름을 막으려고 트럼프 죽이기가 가동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요즘 이라크 전에 참전했다 사망한 그 파키스탄 출신 병사 부모가 힐러리 전당대회에 가서 연설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비판한 걸 가지고 트럼프 죽이기로 나섰습니다. 반애국이라고도 합니다. 참 기가 찬데요. 자,
아무리 막아도 그 사회의 진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요즘 제대로 하라고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박 대통령이 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부친처럼 강화시켜서 불평등한 사회를 완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다른 여러 잘못보다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지금 3년 반 동안 우리 사회가 불공정성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저는 매우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결국 불평등 심화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비판한 게 아닙니다. 쭉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배 탔다가 무슨 배가 침몰하니까 뛰어내린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배에 탄 적이 없습니다. 타라고 할 때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잘 되도록 뒤에서 바람은 붙였습니다. 이제 그 바람을 붙인 것도 후회를 하고 싶어집니다. 탄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자, 제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이렇게 가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 2년 전부터 이야기했고 부표 체계를 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이제 우병우 문제 같은 거 가지고 솔직히 말하기도 지쳤고 질렸습니다. 자, 언젠가는 우리 사회도 이 불평등 문제가 큰 사단으로 등장할 거고요. 우리 사회의 공동체라는 부분을 파괴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회가 오기 전에 잘하자라는 것이 뉴스 브리핑의 취지입니다.